이목집중 화제 만발. 한 주 동안 뜨거웠던 핫한 소식들. 알찬 정보로 건강 레벨 올리고 핫뉴스 브리핑.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의학계 핫뉴스 브리핑 서정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핫뉴스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당뇨병 환자 심장병 위험 4배 껑충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방간과 당뇨병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약 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평균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지방간이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지방간과 2형 당뇨병을 함께 앓는 경우 위험이 일반인의 4배까지 늘어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이번 달 9일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 최근호에 게재됐는데요. 지방간이 더 이상 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치명적인 전신 질환을 유발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핫뉴스입니다. 환절기 A형 간염 주범은 조개젖이라는 기사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간부전이나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A형 간염은 마땅한 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질병관리청의 국내 A형 간염 개별 사례의 특성 및 집단 발생 양상 파악 자료를 보면 국내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원은 수입산을 포함한 오염된 조개젖으로 나타났습니다. A형 간염이 호발하는 봄철 비조리 음식 섭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핫뉴스입니다. 저탄고지 케토 식단이 초기 치매를 잡는다입니다. 저탄고지 케토 식단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식이요법인 케토 식단인데요. 이 식단이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기억력 감퇴를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번 달 19일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해당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에 발표했는데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적당량의 단백질로 구성된 일명 저탄고지 케토 식단이 고령화 시대 치매 예방 식단으로 주목받게 될지는 조금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상 핫뉴스 브리핑의 서정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건강 핫뉴스 쏙쏙 잘 뽑아준 서정윤 기자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핫뉴스는 지방간 있는 당뇨병 환자의 심장병이 무려 4배가 올라간다라는 뉴스였는데 듣기만 해도 걱정이 되는 삼각형입니다. 지방간, 당뇨병, 심장병. 당뇨병에 쓰면 원래 지방간이 잘 걸리는 건가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무려 62%, 3명 중에 2명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을 만큼 당뇨병과 지방간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지방간이 있다라는 거는 내장 지방이 있다는 뜻이고 내장 지방에 의해서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인슐린이 잘 기능을 못해서 당뇨병이 생기고요. 하지만 일단 당뇨병이 생겨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높아진 당이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간에 가서 지방으로 침착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더 심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면 지방간이 생기고 이 지방간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약간 정말 그 질병의 사슬고리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연구 결과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당뇨병만 있는 그룹과 당뇨병과 1단계 지방간이 있는 그룹 그리고 당뇨병과 2단계 지방간이 있는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평균 5년간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간이 없는 당뇨병에 비해서 지방간과 당뇨병이 함께 있는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각각 3.8배 그리고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 이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이죠. 지금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고백하자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거요? 위험한 동거. 위험한 동거. 네. 왠지 매일 술을 드시잖아요. 지방간 동거하고 계시군요. 뭐 지방간은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기름이 좀 많이 껴 있습니다. 예, 이 소위 쓰리고라고 합니다. 쓰리고. 네, 고지혈증. 아이고. 고혈압. 당뇨병. 아니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고혈당. 어떡해. 네, 쓰리고 이거. 진짜 세 개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좀 약간 아슬아슬하죠. 뵐 때마다 심히 걱정됩니다. 위험 진심으로. 단계. 예. 이거 워낙 또 이제 음주를 요즘에도 주 7일 음주
안 하시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있습니다. 주치를 음주라는 네. 말도 여기서 처음 그리고 들어봅니다. 워낙 또 음주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고 또 흡연도 하시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례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네, 굉장히 좋은 사례자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례자시고요. 일단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인이 다양합니다. 근데 크게 알코올성, 즉 술을 드시면 생기는 지방간이 있는 반면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요, 대부분 대사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혈당이 높거나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거나 아니면 비만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박태원 아나운서께서는 사실 혈당도 조금 높고요. 뭔가 술도 많이 드시고 하시니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간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알코올성 지방간이 또 문제가 되자면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오래되면은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지방간염이 생기고요. 그게 더 뻗어나가면은 간암까지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간 대사가 떨어집니다. 간은 하는 역할이 지방을 대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방 대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지방이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혈관에 다 곳곳이 쌓이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요. 가뜩이나 심혈관 질환이 높습니다. 근데 당뇨병 환자분들이 지방간까지 같이 있으면은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이 지방간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약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개선하는 것. 술 오늘부터 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 정말 팩트 체크인데 팩트로 폭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나러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이 간이 얼마나 불쌍해요. 어떻게 간이 무슨 죄야. 그치요? 박태원 아나운서 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고생을 고생대로 하고 술 끊으세요. 네. 술 끊으세요. 끊겠습니다. 내일부터 끊겠습니다. 내일부터요. 오늘 끊으시죠. 오늘은 금요일이라 오늘까지는 네. 오늘 약속이 많아. 저 지금 심장 질환 올 것 같아요. 아무튼 박태원 씨 옆에 자두 씨가 잘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좀 잔소리를 하면서 챙겨주는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하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자, 두 번째 의학계 한 뉴스는요. 환절기 A형 간염의 주범이 조개젓이다. 예, 깜짝 놀랐는데요. 조개젓 좋아하는데. 네, 일단 A형 간염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성인이 걸리면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독특한 면인데요. A형 간염이 아기 때 걸리면은요, 그냥 감기같이 가벼운 질환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네. 성인이 돼서 걸리면은 이게 간염이 생기게 돼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부터 증상이 생기는데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일단 피로감이 생기고 구역 구토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막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복부, 간이 있는 위치죠. 여기가 이제 통증이 약간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이 생기면서 소변 색깔은 진해지고 대변 색깔은 흐려지는 이렇게 전형적인 간염의 증상이 생깁니다. 다행인 것은 별다른 치료제는 없지만 한 2, 3개월 있으면은 좋아집니다, 저절로. 하지만 문제는 있어요. 0.1%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게 일반적인 간염이 아니라 전격성 간염이라고 해서 매우 심한 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사망률, 치명률도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A형 간염의 집단 발병 원인이 바로 조개젓이라는 연구 결과였는데 조사 결과 생선회도 아니고 육회도 아니고 조개젓이라는 게 좀 의아해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오염된 수입산 조개젓은 2019년도에 A형 간염 대규모 집단 감염 이후로 지금까지도 A형 감염의 주요 감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A형 감염의 대규모 집단 감염 이 사례의 84.1%가 조개젓이 감염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A형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개젓 섭취를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비가열 식품도 섭취에 유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렇게 봄철이 되면 A형 감염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봄에만 유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환절기 때 이제 병원에 기침 나서 가면은 그 A형 간염 예방주사 그쵸, 맞으세요. 그쵸. 맞으셔야 돼요. 맞아요. 이거. 근데 박현아 교수님
이게 예방 주사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네. 봄에만 나오는? 왜 봄에 유행을 하느냐면요. 보통 B형이랑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체액으로 전염이 되는데 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내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배설한 분변으로 오염된 사람의 손이나 아니면 음식물을 먹었을 때 감염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아주 효과적인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2번만 예방 접종하면 거의 100% 예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5년부터 A형 간염 예방 접종이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중년층과 청년층에서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노출이 되면 걸리기 때문에 항체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신 분들은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봄철에 유행하는 A형 간염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 뉴스. 케토 식단이 초기 치매를 잡는다였는데요. 케토 식단, 이게 이제 키토 식단으로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한간에는. 이거 어떤 식단입니까? 네, 케토 식단은요. 일단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적고요. 지방이 많고 그다음에 적정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단을 의미합니다. 그 단백질의 탄수화물의 그 함량에 따라서 약간 식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게 있는 반면에 아주 엄격한 게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또 자유로운 어떤 식단이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가지 식단 정도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케톤 식단은요. 사실 그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원래 포도당이라는 것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은 포도당 대신에 이 지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이때 나오는 물질이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키토라고 하기 때문에 케톤 식단 아니면 키토 식단 다 같은 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케톤이 몸속에서 적당한 양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대사작용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체내에 있을 경우에는 혈액을 약간 산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장 장기 기능이 떨어져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야, 아니 사실 이거 저탄고지 다이어트 굉장히 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했지만 저희 남편이 이걸로 8kg을 뺐던 적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야채도 준비하고 고기도 굽고 좀 그랬었거든요. 저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네. 연예인들 정말 인기 많았던 그 식단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식당이 원래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치료식으로 개발됐다더라고요, 교수님. 네, 1920년대만 돼도 뇌전증에 대한 별다른 치료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식단, 그러니까 혈액의 케톤을 높여주는 저탄고지 식사를 하니까 아이들의 뇌졸중 발작이 줄어드는 걸로 알게 돼서 많이 처방됐고요. 지금도 난치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는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핫해진 거는 이 이유가 아니라 다이어트 때문에 핫해졌습니다. 네. 네. 실제로 탄수화물을 확 줄이면은 처음에 몸에 저장돼 있던 탄수화물이 사용되면서 이 탄수화물이 품고 있던 물이 같이 줄어들어서 체중이 감량이 돼서 초기 감량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3, 4일째부터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또 체중 감량 효과가 처음에 좋다. 요 점으로 굉장히 많이 핫해진 다이어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이어트 기간 중에서는 몸에 비상회로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산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나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고요.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덜 먹으면은 지방과 단백질을 더 먹게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뭐 요 산이 올라가면서 통풍 같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몇 가지 음식으로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한비만학회에서는 극단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탄고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이제 지방을 늘리는 그런 식단이었던 것 같은데 자두 씨 남편분 네. 살은 빠졌을지 몰라도 그 외에 뭐 건강 상태 관리를 좀 했었어야겠어요. 네, 운동도 병행을 아. 했고요. 또 잠깐 했습니다. 잠깐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식단 유행할 때 이제 저희 연사분들과 이제 방송 후에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이게 막 유행될까봐 네. 이게 막 건강에 굉장히 나쁠 수 있는 식단인데 이게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따라할까봐 막 걱정하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밥 네. 먹여야지. 예, 어떤 식단에 이렇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만약에 치명적이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특별히 케토 식단 이렇게 주의할 분들 좀 짚어볼까요?
네, 저는 케토 식단을 하실 때는요, 이 만성 질환자 분들한테는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질환자라고 하면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당뇨병 환자분들, 고지혈증 환자분들, 그다음 고혈압 환자분들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혈관 건강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혈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지만 일단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낮아지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데 이 너무 과도한 지방 섭취를 하게 되면은 혈관에 지방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문제는요, 이런 특정 식단을 오랫동안 사용해서 내 몸이 안전한가라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중립적으로 뭔가 좀 더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암을 치료받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굉장히 중요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건강한 식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식단을 고집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영양소가 풍부하게 잘 골고루 섭취를 할 수 있는 식단을 꾸려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행한다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하시면서 내 몸에 맞는 식단으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